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책 한 권 안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책과 강의, 유튜브 영상을 틈이 날 때마다 봤고, 지금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와 교육, 마케팅 일도 하며 1년에 약 2억의 순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월 300만 원 받던 직장인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의 인생을 변화하게 해준 독서법에 대해서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오게 된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책을 통해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인사이트가 책에 전부 담겨 있다. 단돈 15,000원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수단이다. 와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만약 책과 거리가 먼 분들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데, 말이 쉽지 퇴근하고 피곤한데 어떻게 책을 읽어? 나도 책 읽어봤는데 기억에도 안 남고 아무 소용없더라.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게 되시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 또한 처음에 책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인생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책 읽는 방법을 발견했는데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을 봐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저에게 적용하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경제적 자유에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효율적으로 책을 보는 방법부터 책을 읽고 나서의 효과까지 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책은 소설책과 같은 문학책이 아닌 자기계발이나 경제, 경영서 위주입니다. 또한 오늘 내용은 꼭 독서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적용되는 원리이니 어디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책을 읽기 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책을 읽어도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과 두 번째로 내 상황에 적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초에 책을 읽는 목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방식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책에서 하는 말을 믿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책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쓰여 있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 내용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마음을 열고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빼가려는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때 책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좋다고 하는 증명이 된 책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알려지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한 책은 그 채용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최대한 잘 알려진 책을 고르길 추천드려요. 책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은 실제 나에게 적용해보려고 해야 합니다. 책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책에서 주변 정돈을 하라고 하면 주변 정돈을 하고, 비전보드를 만들라고 하면 바로 만들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활자만 읽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나에게 맞게 변형하면서 효과를 느꼈을 때 진짜로 책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마음가짐이라도 가지면 이전과 책 읽기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책 내용을 진리로 여기고 전부 따라하려고 한다면 이제 책을 읽을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요? 아직 책 읽기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앞으로 배워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분야부터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꼭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으로 들어도 되고 잠자기 전 유튜브로 관련 내용을 봐도 됩니다. 아직 내 배경 지식이 다 쌓여있지 않은 상태라 바로 책을 보면 지루하고 이해가 안 돼서 덮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책을 읽기보다는 가볍게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배경 지식이 쌓이고 흥미가 쌓일 때쯤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을 마음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책을 잘못 고르면 잘 읽히지도 않고 지루한 책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 책은 잘못 고른 겁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잘 읽히고 이해도 잘 되는 책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책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 뒤에 생각해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책을 읽을 때 밑줄과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간단히 정리해뒀습니다. 조금 진부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라인데요. 우리의 뇌는 한 번 본 내용의 70%를 하루 뒤에 잊어버린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하루 뒤에 70% 정도는 잊어버리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은 무조건 요약본을 따로 정리해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보는 편인데요. 요약본으로 정리해두면 한번 다시 보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내 뇌에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계속 실천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서 정리하는 게 또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에 비해 효과는 10배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때 또 하나의 팁으로 저는 구글 독스나 에버노트를 활용하는데요. 컴퓨터, 핸드폰 어디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속으로 기억해 보는 건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 책의 목차 기준으로 한번 기억을 해내려고 해봅니다. 내가 직접 기억을 해내는 것과 그냥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지만 내가 책의 내용을 기억해 보는 건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난 직후에 방금 읽었던 내용을 속으로 기억해 봅니다.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책을 읽을 때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책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책을 읽을 때 나의 이전 경험에 적용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원싱이라는 책의 핵심 문구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 일의 가장 효과적인 하나를 찾으라는 내용인데요. 나는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하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내 목표 달성에 가장 큰 효과를 줄지, 혹시 내가 별로 효과 없는 일에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나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고 책의 내용대로 다시 단 하나의 일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책의 내용을 나의 경험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적용을 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면서 저의 삶을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말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먼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당연히 책을 본므로써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책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방법과 마인드, 인사이트가 거의 전부 들어있는데요. 단지 우리가 그 보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에는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응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책의 효과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책을 읽으면 나의 주변 환경이 그 책 내용으로 바뀝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직장인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은 직장인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직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주위 환경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다시 직장인으로의 그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책을 읽은 그 순간,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도 나의 주변 환경은 사업 내용으로 바뀝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책 내용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내 주변 환경이 바뀐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건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니 내가 원하는 주제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제가 느낀 책의 두 번째 효과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의 모든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고기나 채소, 소금과 같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전부 재료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저는 가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사실 몇 달 전 읽은 책에 있었던 내용이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당시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적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제 무의식 어딘가에 각인이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튀어나온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맛봤는데요. 이 효과를 보니 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보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보려고 할 거고요.
아직 책을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 오늘 영상 복습하면서 꼭 원하는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본주의 독립하기 시리즈로 더 좋은 정보, 실질적인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이전 시리즈 영상을 못 보셨다면 지금 뜨는 재생 목록에 가셔서 정주행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